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재헌법정주의 이번 주 그 5회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헌법정주의가 요거 법률주의, 명확, 소급금지, 유체적금지 이렇게 4개가 있죠. 물론 적정성 원칙도 있어요. 그건 헌법 분야라서 4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은 그 법률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 명령의 효력. 자, 이제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원래 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법에서 이제 구체적 사항에 한해서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에 한해서 위임을 하면은 명령으로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에서 위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구체적인 위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 위임을 해야 되고 포괄적 위임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에 근거가 없는데 명령을 만들었어요. 그럼 법에 근거도 없이 만든 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래서 근데 다만 그 다음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 부여가 되면은 법에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근거 있으니까 유효가 되겠죠. 유효. 다만 이제 이게 그때부터 유효가 돼요. 앞으로 장일행에 유효가 되는 거고 이거 소급표가 없습니다. 자, 과거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가 되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급표가 없고 그 근거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법률주의 위반되는 판례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죄와 형벌이 그 법에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 법에서 영에다 위임했는데 그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정해, 네가 알아서 포괄임 금저지 위반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총 3가지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법률 자체에다가 죄와 벌을 정확히 정해놓지 않았어요. 자, 원래 그 범죄, 죄와 벌을 정할 때 죄와 벌을 법에다가 정해야 되죠. 이 법은 형식적 의미의 국회가 만든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죄가 되는 걸 왜 협약에다 정해? 법이 아니고. 잘못됐죠? 그리고 범죄가 되는 걸 왜 정관에다 정해? 법이 아니죠. 그래서 법률에 정하지 않았으니까 법률주의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다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주의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법을 보니까 협약에서 가서 봐라. 그리고 정관에 가서 봐라 돼 있으니까 법률의 죄명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률주의 위반도 되면서 동시에 명확성 원칙 위반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법률주의 위반되는 경우랑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 경우는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부정선거 예비 음모자인데 요게 죄가 되고 요게 형벌이에요. 그럼 법에다 형벌을 정할 때 형벌의 종류 뭐 사형인지 징역인지 금고인지 적어야 되고요. 상한과 폭도 적어야죠. 징역이면 상한이 뭐 최대 6년 이하, 폭이 얼마인지 적어놔야 명확한 건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처벌한다 해놨으니까 이거 불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률주의 위반이면서 동시에 명확성원칙 위반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에서 이제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명예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 위임된 그 범위를 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법에서 청산기를 연장한다 돼 있어요. 기간 제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시행령에서 3개월 딱 제한해 버렸어. 이거 위헌입니다. 자, 법에서 총포를 허가를 받아라 무허가 처벌한다 돼 있는데 총포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확장하고 있죠. 법에 없는 걸 확장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헌. 자, 법에서 문맹자는 글씨를 못 읽으니까 말로 시험 봐라. 구들 시험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글씨만 못 읽으면 구들 시험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행령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딱 제한 걸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위헌됩니다. 자, 응급실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라. 왜 응급실에 간호사만 있는 거냐? 의사를 두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 제한 없어요. 의사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행령에서 숫자를 제한하면서 2명, 3명 이상 두어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법에서 이만큼의 어떤 범위를 주었는데 그럼 법에서 준 만큼 그 안에서 시행령이 정해야 되는 건데 법에서 준 권한을 벗어나서 이렇게 시행령이 정했단 말이에요. 범위를 벗어나서 이거 다 위헌이죠. 이게 다 위헌되는 겁니다. 위헌. 자, 위헌되니까 그 위헌되는 거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시행령을 위반했어도 이게 무효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자, 그다음 법에서 이제 시행령에다 포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 대통령령, 네가 알아서 용도 변경을 정해. 네가 알아서 정해. 법에서 자, 보건복지부령 약국관리에 필요한 거 네가 정해. 이런 게 어딨냐 이거 이렇게. 그죠? 자, 법에서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 범위 내에서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위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필요한 건 시행령으로 정하래. 필요한 거. 뭐가 죄가 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한 건 다 네가 알아서 정해. 네가 알아서 정해. 포괄임이죠. 그래서 두 개 이제 위헌되는 겁니다. 자, 이건 조금 옛날 판례긴 한데 그 정부관리 기업체에서 그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한 편이다 이런 판례가 위헌 결정된 옛날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애매하다 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위헌 결정 받고 나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 개정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자, 정부가 기업의 그 절반 이상의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정이 되면서 합헌이 됐어요.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왔는데 그 정부가 이제 절반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관리하는 기업이 농업협동조합, 수협동조합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합헌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명확성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에다가 모든 죄를 정확하게 다 상술해서 다 상세하게 서술해서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못하니까 판례에 따라서 보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다가 정할 때 최대한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고 최소한도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만 정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판례에 따라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성 요건 자체가 가변적일 때, 그죠?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동될 때,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음란이죠. 시대에 따라 자꾸 변동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자세히 적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도로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판례에 따라 보충을 하면 명확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음란 저속 잔인들이 있는데요. 자, 이 세 개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자로 보장이 되느냐 물으면 음란, 저속, 잔인 헌법에 따라 다 보장되는 것들이에요. 보장은 다 됩니다. 자, 근데 명확하냐를 물으면 또 답이 달라지죠. 명확하냐 물으면 음란은 명확한 개념입니다. 판례가 많아요. 성기 노출이 음란이죠. 근데 저속이나 잔인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애매한 표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보호되는 것은 음란, 저속, 잔인 세 개 다. 명확한 거 물으면 음란만 명확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표현, 풍속이랑 같은 표현도 자, 일반 그 민법이나 행정법에서는 약하게 뭐죠? 약하게 완화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민법, 행정법에 합헌된단 말이에요. 근데 형법은 형사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같은 민법에서 합헌인 표현도 형법에 오면은 위헌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엄격한 명확성칙이 적용된 겁니다. 헌법에는. 자, 그래서 명확성칙 위반되는 판례에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것들만 위법이 되는 거고 위헌되는 거 나머지 다 합헌되는 겁니다. 자, 음란은 이거는 명확하죠? 저속, 잔인은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풍속이라는 말, 미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기 일반 법에서는 합헌이에요. 근데 형법에서는 위헌됩니다. 형법에서는. 근데 형법에서 이게 합헌되는 경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언제? 자, 학교 근처라던가 청소년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풍기문란, 미풍양속에 나와도 그 성인용품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성인용품. 그래서 청소년과 학교 근처란 말이 같이 나오면은 명확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공익하고 공공이익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공직선거법의 공공이익은 그 판례가 많죠. 되게 공선법의 공공이익이라는 게 그 상대방 명예훼손하고 이런 판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 관련되어서 형법 310조 관련된 판례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공익을 위한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자, 교리 분쟁, 선거정책 비난, 부정비리 폭로, 인터넷에서 조언이나 지식, 후기 이런 게 공익을 위한 거죠. 판례가 많기 때문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개통신법의 공인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위헌이 된 겁니다. 자, 불안한 감정은 조마조마한 감정 명확하고요. 불쾌한 감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자가 배꼽티 입고 다녀요. 그럼 사람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단 말이죠. 애매한 감정이다. 사람마다 다르다. 자, 최근에 헌재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원이 정당 가입을 하는 것은 금지가 돼요. 정당 명확한 표현이죠. 근데 이제 그 밖의 정치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정확하지가 않죠. 이게 명확하지 못하다 이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기타 이제 명확성치 위반되는 판례가 뭐 도덕, 덕성, 평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명확하지 못하고요. 자, 화물차였다가 수용차 왔다 갔다 하는 해서 명확하지 못합니다. 가정원의 참도 명확하지 못하죠. 유언비어도 명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전부 다 명확하다 보면 되겠고요. 이것들 뭐 이건 헌법에서 나오는 그 참고사항들이에요. 참고사항들. 뭐 다량인 토사가 얼마큼인지 알 수가 없다. 관계행정기관장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자동차 범죄, 무슨 범죄인데 이게 성범죄야 무슨 범죄야 알 수가 없다. 자, 타인통신 제공하는 게 뭐 빌려줘도 제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빨간 글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